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의로 대한제국 어떻게 볼 것인가, 뭐 부제로 북경의 천단과 서울의 환구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이와 같은 건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셨죠? 네. 북경에 가서 이거 안 보고 오시면은 가서 여행 헛하고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경에 요거는 그 기년전인데, 북경 천단 내에 있는 황건전, 기년전, 환궁우, 환구단. 이건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 그 명과 청의 황제가 여기에서 하늘의 신에게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황제만이 환구단에 올라가서 천신에게 의뢰를 하고 예를 표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아들로서 천자죠. 하늘에는 황천상제가 있고 지상에는 천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이런 사명을 띠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천하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께서 도와주소 하는, 아마 이런 기원을 했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북경의 천단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황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신성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은 이런 거를 뭐 설치해서 하늘의 신에게 이렇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주로 하늘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면은 그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이런 정도의 이제 의뢰만 주로 행했었죠. 근데 이런 것이 명청대 이렇게 이제 있었던 이런 기능을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1897년 고종이 황제즉위하고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들어서게 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건물이 아까 그거 기년전 건물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3층, 요건 팔각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환구단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천단에는 4가지 주요한 건물이 있는데, 대한제국 당시 요 2개 건물이 있었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건물은 지금 현재 사라졌어요. 일제하에 사라져서 조선 철도 호텔이 그 자리를 들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5000년 한국 역사상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하늘과 교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5000년에서 제일 신성한 높은 이런 상징적인 공간인데, 이것이 일제에 가서 조선 철도 호텔이 거기에 이제 호텔 건물을 지었어요. 조선 철도회사.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 신성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호텔로도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좀 여러 가지를 이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면은 웨스틴 조선 호텔이 됐죠.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이 들어서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요거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오면 저 건너편에 웨스틴 조선 호텔, 플라자 호텔 저기 그 숲속에서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100여 년 전에는 여기가 제일 높았던 곳이었어요, 주변에서. 자,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또 대한제국이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또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세웠고 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 교과서나 역사부도, 중고등학교 역사부도에 대한제국이라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문장에는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교과서 편제에 대한제국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했어. 그런데 대한제국은 1897년에 등장해서 1910년에 일제위에서 이제 식민지로 전락을 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 이름으로 바꾸죠. 그 일본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13년간 존재했습니다. 근데 13년간 존재한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이게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더욱 이제 우리도 비하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이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고 조선이라는 땅 이름을 바꿨으니까 대한제국은 아예 언급을 안 해. 전부 조선이라 그래.
조선 사람 얘기할 때 조선쟁이라고 그러죠. 대한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조선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한 300통의 전문이 오고 갔어요. 일본 외무성하고 서울에 있는 통간부 사이에. 그 이름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외무성하고 이쪽하고 일본 당국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다시 조선으로 환원시켰어. 그 왜 그랬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중화제국의 황제의 아래에 있던 조선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는 대일본 제국 천황이 지배하는 식민지. 그래서 일자에 나라 이름 조선으로 바꾸고, 땅 이름으로 바꾸고 조선으로 다시 환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고종은 이태왕, 순종은 이왕, 이런 식으로 바꿔놨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나 나라의 그 태왕이 아니라, 그거는 일본 천황가에 부속된 식민지 이 땅에 그 어떻게 보면 공작, 자기를 수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태왕이라는 칭호가 고종에게, 순종에게는 이왕이라고 하는, 뭐 창덕궁의 어머니가 창덕궁 이왕, 고종은 덕숭의 어머니가 덕숭 이태왕, 이런 식으로 불렸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 일제는 조선으로 불렸으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 그 막소련 이런 그저 뭐 어떤 그 계급사관을 취하는 쪽에서는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마찬가지야. 공산주의까지 대체로 전통 왕조를 다 부수는데 주력을 많이 했죠. 대한제국이고 뭐고 고종이고 명성황후 뭐 그냥 막 난도질을 해서 무시해버리고, 그 제정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니콜라이 2세 일가족을 갖다 우라살록에서 처형해가지고 1917년인가요? 다 처형해버렸잖아요, 황실가족들. 그리고 이제 로마노프 왕조에도 많이 그 비판을 하고, 레닌의 형이 그또 상당히 그 운동권 선수였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레닌이 아주 평생 그 복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황실 가족들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서는 요즘 로마노프 왕조를 다시 또 황실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 또 어때? 모태동 정권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뭐 후이 그 마지막 황제 그 영화도 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심지어 공자까지도 막 부수고 막 그냥 매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다시 또 공자학원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그 뭐 그냥 대한제국? 탈북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대한제국이라는 걸 전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대요. 뭐 헤이그 특사 신상옥 감독이 왜 북한의 그 최은희 여사가 납치돼 가지고 갔을 때 신상옥 감독이 가가지고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돌아오지 않는 밀사예요. 그 영화를 우리가 85년도에 봤나? 87년도에 봤나? 아무튼 제가 봤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너무나 몰라. 뭐 헤이그 특사 그 이야기를 비밀 이야기를 하려니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 여러 가지 그거 보면 다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하면은 다른 건 다 잘 만들었는데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반미가 여기에도 북한에서 역시 헤이그 특사 같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싹 왜곡을 해가지고 헐버트를 갖다가 미국의 스파이처럼 묘사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 만국 평양에 가서 그게 성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저 외교적인 교섭을 하고 저 뭐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헐버트가 뒤에서 아직까지 거 무시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다 미국의 특사한테 얘기를 하고 회의 당국 뭐 저 네덜란드 정부도 있고 러시아 특사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이런 성격 아마 그걸 가지고 그거 감 잡은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거예요. 네, 어떻든 전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거 이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식민 통치를 했던 당국에서 그냥 매도하고 한쪽은 계급사관 막스 레닌 식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우리 저 대한제국도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일제화 거쳐서 우리 해방 직후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역시 같이 무시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문을 제가 청주에서 대학 4학년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저를 가르친 한문 선생님이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 대한제국이라는 논문을 1988년대 첫 논문 쓰고 89년대 두 번째 논문을 썼어요. 하나는 열강관계, 하나는 어떻게 황제주의식을 하게 됐고, 누가 이런 주장을 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걸 했는가. 유생들은 반응이 어떻고, 신지식인들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썼는데,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그 일본이 시켜서 대한제국 이름 붙인 거 아니야? 그 일본이 시켜서 한 거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고. 근데 내 말을 들으면 전혀 그거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불렀느냐면, 대한제국기를 구한말, 한말,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라로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나라로서 인정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 대한문 앞 광장에서 전 세계로 울려 퍼진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짝짝짝짝. 그런데 제가 그때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했었어요. 국사청원을 담당했어 또. 근데 뉴스 그 기자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해외에서 도대체 저 구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호가 뭐냐라고 많이 묻는데, 대한민국의 뜻이 뭐냐고 묻는 거야. 아, 우리는 당연히 다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다들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재외공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뜻이 뭐냐? 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로 대한민국 그 짝짝짝짝 하는 짝짝짝짝은 손뼉소리고, 대한민국이 뭐야? 그 답변을 할 외교관도, 재외공관의 원도, 그 다음에 각 기관도 결국 돌고 돌아서 국사편찬위로 왔어. 국사편찬위에 왔는데 제가 대한제국 논문을 쓴 이후였어요. 다행히 또 제가 담당을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오늘날 대한코리아의 나라 이름이다. 예.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뜻이 뭐냐? 나라 이름은 알겠는데 유래가 뭐냐 이거는. 민국은 리퍼블릭 공화국이죠. 그럼 문제는 대한이란 말이에요. 대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난 만 변한 뭐 이런. 예.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저기 나라 이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논의할 때 대자를 붙였죠. 큰 나라.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거기서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왔어요. 이게 조선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가 인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초대 내각에 많이 들어왔고 이승만 뭐 김구 이런 모든 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제국은 아니고 민국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은 어디서 왔어? 대한제국에서 왔어요. 그때 임정에서 나라를 구성하자,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할 때 조선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고려라는 이름도 있었고 대한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운형 같은 분, 뭐 또 몇몇 분들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자. 또 어떤 분들은 러시아령 쪽에 있는 분은 고려라는 이름 쓰자. 근데 이쪽 많은 분들이 대한제국 일제위에서 망했어.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 다만 황제의 체제는 아니고 이제 민주공화제 이런 시대니까 국호는 대한으로 취하되 민국으로 해서 나라 이름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대한제국에 왔어. 그럼 대한제국의 대한은 또 뭐야? 대한제국의 대한은 뭐야? 대자는 큰 대자죠. 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한은 마한진한 변환에서 이렇게 왔어요. 마한진한 변은 더 서구에 올라가면 70몇 개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게
하나하나 합쳐져 가지고 마한진한 변한, 마한진한 변한의 계승자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할 때도 그걸 사만이라고 그랬어요. 고려도 사만, 조선도 한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어떤 뭐랄까 나라 이름을 지칭할 때 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코리아, 밖에서는 코리아라고 하죠. 뭐 우리 조선이라고도 하고 한국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 실록에도 보면은 뭐 조선을 한이라고 그러고 우리 실록 자체에서 고려도 한이라고 그러고 사만, 그 마한진한 변한도 사만이라고 그러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 이전에 마한진한 변한 진짜 사만이죠. 그래서 그거를 합친 의미의 대한으로 이렇게 하자. 오리지널 한의 이름은 또 뭐냐? 왜 징기스칸 무슨 칸 있죠? 왕 지배자의 뜻. 그러니까 최남선의 조선상식 문답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한이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마한진한 변화할 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만 소국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어르신 우두머리 다스리는 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족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군지 형식이 되겠죠.